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현금 외의 자산을 가진 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이게 너무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유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격차가 점점 더 심하게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내 명의로 된 자산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그 해답을 바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자산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집안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태어나서 집 한 채 자기 명의로 가져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돈에 관련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가르쳤죠. 아끼고 저축해라. 그게 미덕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은 세상에서 저축만 한다는 거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음을 쥐고 있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열기에 내 소중한 돈이 줄줄 녹아내리는 거죠. 이 은행에서 주는 저축 예금의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죠. 점심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은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월급 인상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매년 페이컷, 삭감을 당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저축만 하다가는 평생 햄스터 쳇바퀴 돌듯 일만 하다가 자산 격차는 영영 좁히지 못하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삶을 살다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만 모으다가 저축만 하다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거죠. 언제까지 월급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노동만 하다가 죽으실 겁니까? 자, 여기서 왜 현금만 가진 자는 뒤처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랍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현금과 자산은 정반대의 운명을 가져요. 자, 일단 현금은 녹는 얼음입니다. 현금은 가만히 쥐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제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내일은 못 사게 되는 이런 것을 화폐 가치의 희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산은 방파제이자 돛담배입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과 같은 자산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반사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즉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가치가 보존되거나 불어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벼락거지가 되기 쉽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가 늘어가는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런 격차가 더 크게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죠. 한국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이 집값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이 자산 유무가 곧 계급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절대적 빈곤보다 남들은 자산 증식으로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 한국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될까? 당연히 자산을 축적하는 줄에 서야겠죠.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게 맞습니다. 노동소득에만
의존을 해서 현금을 저축만 하는 사람, 인플레이션의 피해자죠. 반대로 노동소득을 자산으로 바꿔서 시스템의 성장을 공유를 하는 사람, 인플레이션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은 큰 자산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현금에서 자산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사람이 결국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수혜를 받고 이긴다는 거예요. 소액이라도 주식, 금, 비트코인, 부동산과 같은 이런 생산적인 자산으로 돈을 바꿔두는 행위 자체가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단돈 1,000원이라도 자산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현금이 쓰레기가 되기 전에요.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구나 꿈꾸는 부동산도 있고, 요즘에 어떠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받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가치의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있죠.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죠. 물론 부동산 좋습니다. 자금 있고 지식이 있으면은 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 한 채 사는 게 어디 쉽나요? 파는 것도 쉽지 않고요.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큰 돈이 묶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자산 클래스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주식은 부동산과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1,000원, 5,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쉽고요. 그리고 사고 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유동적인 자산이에요. 제가 주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 접근성과 그리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래 주식 좋은 거는 알겠다. 접근성 쉽고 유동성 좋으니까, 사고 팔기 쉬우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완전 올라버렸는데 뉴스 보니까 버블이라던데 AI 버블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앞으로 AI 버블이 30년 동안 이어져서 세상을 바꿀지, 아니면 당장 다음 주에 폭락을 해서 무너질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투자의 대명가 워렌 버핏도 모르는 걸 거고요. 신이 아닌 이상 시장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대응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DCA, Dollar Cost Averaging 이라는 이 스트래티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DCA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털어넣는 게 아니라 잘게 나누는 겁니다. 잘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죠. 매달, 매주, 매일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내일 당장 폭락장이 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 더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시장의 등락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이 DCA 전략입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고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죠. 왜냐하면은 내 현금을 잘게 썰어서 분포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산다면 이게 또 폭락장이 올지 폭등장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혹시 모를 폭락장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 리스크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을 DCA라고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버블로 과열이 된 시장 상태에서는 이 DCA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뭘 도대체 사야 되나? 개별 회사를 고르기 힘들다면, 개별 주식을 고르기 힘들다면 그냥 미국 경제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미국 경제에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즘 미국 경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하지만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가장 군사력이 강한 곳도 미국이고요. 과거를 봤을 때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이 과거가 항상 미래를 보장을 하진 못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는 미국 경제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S&P 500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이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찾아서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 DCA를 하는 전략, 이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가가 되는 길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낀 커피값으로 미국 1등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결국 자산가로 자산을 가진 자의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저축을 하시던 분이라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산을 가져야지 부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정말 내가 이용만 한다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냥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자산 클래스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어떻게 주식에 몸을 담글 수 있는지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좀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